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8월은 완벽한 공모주 휴식기였다면 9월에는요, 다시 또 일정들이 몰아칩니다. 완전히 러쉬예요. 추석 연휴가 끝나면 일정이 정신없이 시작되거든요. 겹쳐있는 일정들도 굉장히 많고요. 과연 청약을 해볼 만한 종목들이 좀 있는지 워밍업 수준으로 아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펙도 많고요. 일반 종목들도 많아서 따로따로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스펙만 해도 무려 9개입니다. 스펙끼리도 겹쳐있는 일정이 보이고요. 일반 종목은요. 현재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총 10개입니다. 보시면 RP바이오, 핀텔, WCP가 일정이 겹쳐있고요. 다행히 WPC만 상장 예정일이 9월 30일로 잡혀있고 RP바이오와 핀텔의 상장일은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CP를 청약하고 남는 자금이 있다면 나머지 2개 종목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플라즈맵, 샤페론, 모델솔루션, 이노룰수 이렇게 총 4개 종목도 일정이 겹치는데요. 이노룰수를 제외하고는 상장 예정일이 똑같죠. 이 시기에는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썬바이오부터 해서 10개의 일반 종목들만 이번 영상을 통해 간단히 한번 내용을 같이 훑어보시죠. 썬바이오는 국내 유일의 패길레이션 전문 바이오 기업입니다. 패길레이션이 뭐냐? 양리 활성 물질 또는 단백질 표면에 PEG 유도체를 화학적으로 결합시키는 기술이라고 해요. 쉽게 생각을 해서 의약품, 이런 약물 표면에다가 뭔가를 붙인다는 거거든요. 이 PEG 유도체를 부착을 시키면 약물의 체내 잔존 시간도 더 증가하고요. 면역 반응도 억제시킬 수가 있고요. 독성도 완화시켜주고요. 구조적인 안정성을 더 향상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썬바이오의 PEG 유도체가 적용이 된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면 독일 에보닉사를 통해서 화이자 코로나 백신의 원료에 적용이 됐다고 해요. 그만큼 안정성이나 효과는 입증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실적을 보시면 바이오 기업이지만 최근 3개년 동안 꾸준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했더라고요. 특히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매출액은 81%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2년 상반기 매출액은 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코로나19 백신에 사용되는 PEG 유도체 제품의 매출이 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당기순이익은 작년 전체 순이익에 비해서 더 높은 상황이라서 바이오 섹터 치고는 실적을 좀 내고 있다 정도로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공모가 산정 시에 적용한 순이익은 2023년, 2024년, 2025년 추정 순이익을 20% 할인율로 현가한 뒤에 평균 낸 수치를 썼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미래 가치를 적용해서 계산한 공모가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공모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고요. 적용된 할인율은 34.9%에서 25.6%입니다. 성장성 특례 상장 기업들의 딱 평균 정도가 적용된 것 같아요. 자, 썬바이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기업이에요.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보시면 24일 종가 기준으로 16,900원인데요. 공모가 상단 가격이 16,000원입니다. 공모가 상단에서 결정이 된다면 갭 차이가 별로 없어서 매력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의 경우에 기존 주주 물량이 엄청 많을 수밖에 없다는 대표적인 단점이 존재하죠.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요. 공모가 상단인 16,000원 밑에서 그 아래 가격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썬바이오 내용은 이 정도로 살펴볼게요. 공모 관련 주요 내용들 보시죠.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공모 금액은 약 99억 원, 시가총액은 약 1,971억 원 정도가 됩니다. 기존 주주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요. 유통 가능 금액이 약 1,315억 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네요. 근데 썬바이오에는 환매 청구권이 무려 9개월짜리가 붙었다는 메리트가 있기는 해요. 상장 후 9개월 동안은 손실을 10%로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우선 썬바이오는요. 그렇다고 해도 공모가가 밴드 하단이나 그 밑에서 좀 결정이 되어줘야 좀 더 관심을 가져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다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예요. 반도체 칩 개발에 필요한 설계도를 제작해서요. 반도체 회사나 팹리스에 공급을 하고요. 반도체 칩 양산이 되면 그 양산에 따른 수수료,
즉 로열티를 받는 그런 수익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쟁력은 보시는 바와 같아요. 신경망 처리 장치와 시스템 온칩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메모리 시스템 IP를 결합한 AI 통합 IP 플랫폼을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거든요. 즉 수많은 연산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신경망 처리 장치와 연산 작업을 지원하는 메모리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설계하지 않고 한꺼번에 만들 수가 있어서 효율성을 굉장히 높였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실적을 보면 2022년 반기에 이미 지난해 연간 매출액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적자폭을 크게 줄이지 못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이유가 시장에 침투할 목적으로 경쟁사 대비 할인된 가격의 라이선스를 진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수주 레퍼런스가 더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할인폭을 점차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24년, 25년 추정 순이익을 적용해서 공모가를 산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에 대한 평가가 조금 어렵겠고요. 적용된 할인율은 공모가 상단 기준 21.06%로 이익 미실현 상장치고는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정치를 썼는데 할인율도 높지 않다면 공모가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네요. 네, 공모 개요 보겠습니다. 신주 모집 85.24%, 구주 매출 14.76%로 진행됩니다. 구주 매출의 주체는 누구냐? 임직원과 재무적 투자자들이 되겠어요. 네, 구주 매출 비중이 조금 있는 편이네요. 공모 규모는 약 655억 원, 예상 시가총액은 약 3,751억 원, 유통가능 금액은 약 99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통가능 물량은 20%대로 낮은 편에 속하는데 시총이 워낙에 조금 크다 보니까 유통시총도 1,000억 원에 가깝게 무거운 종목이 돼버렸네요. 근데 이 친구도 환매 청구권이 붙었습니다. 3개월 환매 청구권이에요. 근데 수익 예측 결과가 좀 잘 나와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환매 청구권이 붙었어도 수익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요. 다음 RP바이오입니다. 이 회사는요, 전 세계 연질 캡슐 시장 점유율 70%인 미국 RP쉐로와 대웅제약이 합작해서 설립한 기업이고요. RP쉐로로부터 연질 캡슐 제조 기술과 생산 공정 시스템까지 전수를 받았고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연질 캡슐의 형태로 제조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질 캡슐은요, 그림처럼 생긴 캡슐이에요. 우리 오메가3 먹을 때 이런 형태 자주 보죠. 약간 말랑말랑한. 액상 원료를 유통하기 위해서 개발된 제형이고요. 젤라틴으로 된 피막 안에다가 내용물을 담는 형태예요. 그래서 딱딱한 알약과는 달리 조금 물컹물컹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경질 캡슐이나 분말 제품 같은 다른 제형들보다는 생산하기가 좀 더 어려워서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웅제약, 유한양행, 종근당, 일동제약 등등 대표적인 제약회사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품목도 표에 나와 있으니까 재미삼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RP바이오도 제약 바이오 섹터에 속할 수가 있겠는데 수익이 꾸준히 발생합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영업이익을 웃도는 호실적을 기록해줬어요. 과연 이 정도의 수익성이 앞으로 꾸준히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하고요. 네, 공모가 산정 시에 적용한 순이익은 2022년 반기 순이익에 파생상품 평가 손실을 더해준 뒤에 곱하기 2해서 연환산 시켰네요. 파생상품 평가 손실은 실제로 현금 유출을 동반하지 않는 손실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네, 22년 실적이 워낙에 좋은 편인데다가 거기에 일회성 비용을 더해줌으로써 적용 단기 순이익의 수치가 좀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당 평가가액에 적용한 할인율은 평균 대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공모가가 아주 싼 느낌은 아니지만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되고요. 공모 규모는 약 156억 원, 예상 시가총액은 약 1,017억 원, 소형 IPO에 속하네요. 유통 가능 물량은 34.88%, 기존 주주 비율도 20.65%로 꽤 있는 편인데 그래도 규모가 작아서 유통 가능 금액이 약 355억 원으로 매우 가벼운 축에 속합니다. 이게 장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다음 핀텔입니다. RP바이오하고 일정이 겹쳐요. 고해상도 인공지능 영상 분석 솔루션 기업이라고 해요.
고화질의 영상을요, 원본 해상도의 손실이 전혀 없이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그런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공공 영상 분석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능형 교통체계,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등등의 핀텔의 솔루션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수집된 교통정보를 잘 분석해서 원활한 교통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신호를 제어한다든지 이런 곳에 솔루션이 쓰이는 거죠. 네, 실적을 보면 최근 3개년 동안 매출이 증가한 폭은 꽤 큰데요. 영업이익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B2G 모델, 그러니까 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한다기보다는 공공, 정부 위주의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요, 그 성장에는 약간 한계가 있다고 느껴져서 그 부분이 아쉬운 종목이에요. 네, 공모가 산정 시에 2024년 추정 순이익을 25% 할인율로 현가한 수치를 적용해서 산출을 했네요. 9월 공모주들 지금까지는 어찌 죄다 미래 기대치들을 다 땡겨서 공모가를 산정했어요. 주당 평가가액에 적용된 할인율도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아직 더 살펴봐야겠지만 대충 훑어봤을 때 공모가가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핀텔도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공모 금액은 약 178억 원, 시가총액은 약 886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소형 종목이에요. 특히 유통 가능 물량도 27%대로 낮고 기존 주주 비율도 8.26%로 낮은 편이고요. 유통 가능한 금액이 약 242억 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이 종목의 가장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피바이오, 핀텔 둘 다 가벼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요.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수요 예측 결과까지 더해서 좀 더 좋은 쪽을 택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겹치는 게 또 한 종목 있죠. 9월의 기대주 WCP. 국내 2위의 2차전자 분리막 제조사입니다. 1위는 SK IET 테크놀로지고요. 주요 분리막 제조사들의 점유율을 나타낸 표인데요. 보시면 WCP는 2021년 기준으로 점유율 7%를 기록했고요. 이 중에 5위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창신 신소재가 55%로 1위, SKIET가 15.2%로 2위,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가 15%로 3위, 도레이가 7.4%로 4위, WCP가 7%로 5위. 근데 제가 그 SKIET 자료를 준비할 때 WCP를 순위에서 못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 보시면 글로벌 티어1 습식 분리막 시장 점유율 현황을 나타낸 표고요. 티어1 분리막은 테슬라, 폭스바겐, 닛산, 포드, 현대차, 기아에 쓰이는 분리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 습식 분리막 시장에서는 SKIET가 2020년 기준으로 점유율 1위를 기록했고 5위에 보면 W스콥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걸 WCP로 보시면 됩니다. W스콥은 일본 회사인데요. WCP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거든요. 그래서 습식 분리막 시장 글로벌 점유율 한 5위 정도로 2020년 기준 그렇게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고객사는 삼성 SDI고요. WCP의 지분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기사 내용을 보면 삼성 SDI와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5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길게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 또 헝가리의 2차 전지 분리막 생산 공장을 증설한다는 투자 계획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캐파, 생산 능력 기준으로 앞으로 점유율 향상을 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적 보시죠. WCP는 2분기 호실적을 증권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해서 공모 일정까지 연기한 바 있죠. 네, 보시면 2분기 실적까지 더해진 상반기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60%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27% 정도 증가한 수치를 기록해줬습니다. 순이익은 256억 원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네, 그래서 상장 시점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해주면서 이 높은 밸류에 대한 타당성을 조금은 더 입증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네요. 2022년 반기 실적만 놓고 본다면 매출 규모는 WCP가 SKIET의 반 정도에도 못 미치기는 하는데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더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SKIET와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둘 다 EV EBITDA 방식을 썼고요. WCP는 22년, 23년, 24년 추정 EBITDA를 20% 현고화했습니다.
SKIT는 직전 연도 EBITDA를 활용했었고요. 그러니까 WCP가 조금 더 욕심을 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EV EBITDA 배수는 WCP가 42.69배, SKIT는 48.1배로 WCP가 조금 더 낮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된 평가시총은 WCP가 4조 5,255억 원, SKIT는 9조 3,094억 원이었어요. 여기다가 적용됐던 할인율 WCP가 조금 더 높기는 하고요. 최종적으로 WCP의 공모가 기준의 시총은 3조 4,009억 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봤을 때 SKIT의 오늘 종가 기준의 시가총액은 6조 104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차이면 그래도 해볼 만한 공모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주당 단가가 좀 비싸니까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잡는다고 해도 수익이 꽤 쏠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WCP는 인기가 매우 많을 것 같아요. 게다가 3개월 환매 청구권까지 붙었잖아요. 네, 구주 매출 18.4%는 재무적 투자자와 최대 주주인 W스콥의 물량들인데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바입니다. 네, 유통 가능 물량 39.63%, 기존 주주 13.17%, 유통 가능 금액 약 1조 3,477억 원 챙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약은 KB와 신한, 삼성에서 가능한데요. 삼성은 워낙에 배정 물량이 적고요. KB나 신한 정도로 준비하셨다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SBB테크라는 회사입니다. 로봇용 부품과 정밀 감속기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주요 제품 구성이 나와 있는 표인데요. 로보 베어링은 반도체 생산 공정에 적용되는 로봇의 구동 부품이 되겠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장 점유율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꽤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속기는 로봇과 정밀기계의 고정밀 회전 제어를 가능하게끔 하는 장치고요. 리스트는 반도체 웨이퍼를 이송하는 로봇의 핵심 구동 부품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베어링은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는 베어링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런 로봇 관련 소모품을 제작하는 기업들도 일정 수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실적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출액 고만고만하고요. 최근 3개년 연속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적자를 기록했는데 2022년 반기 기준으로 보시면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매출액도 단순히 곱하기 2해서 연환산을 해보면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아직 실적 면에서 안정적인 기업은 아니지만 최근의 실적 추이는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네, 공모가 산정 시에 24년 추정 순이익을 25% 할인해서 썼고요. 이런 경우 밸류에이션 적정성을 따지는 건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앞에서 봤던 미래 추정치를 썼던 기업들에 비해서는 적용한 할인율이 높습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32.86%. 네, 기술 특례 상장 평균 대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는 정도 우선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구주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33.3%. 구주 매출의 주체는 2대 주주이자 재무적 투자자 되겠습니다. 이 구주 매출 덕분에요. 유통 가능 금액 엄청 줄어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 주주 비율도 3.82%로 낮출 수가 있었겠고요. 네, 유통 가능 금액이 251억 원밖에 안 된다는 측면에서 우선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플라즈맵이라는 회사예요. 바이오 플라즈마 기술을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대표적인 제품이 보시는 두 개입니다. 의료기구들을 멸균하기 위한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와 임플란트 표면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임플란트 재생 활성기, 특히 의료용 멸균기는 2021년에 비미국계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FDA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술력은 있는 것 같아요. 매출은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2배 이상 늘었고요. 2022년 반기에도 이미 지난해 매출보다 20% 초과 달성한 상황이에요. 또 이미 확보해놓은 수주 계약을 따져서 보면 4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고요. 근데 어찌 영업이익 적자는 점점 더 커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수익성을 확보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모가 산정 시에 24년과 25년 추정 순이익 25% 할인율로 땡겨온 수치를 썼어요.
네, 9월 공모주들 대부분 미래 추정치를 쓰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도 할인율은요, 공모가 상단 기준 31.29%로 높은 편에 속해요. 네, 공모는 신주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공모가 밴드는 9,000원에서 11,000원. 공모가 상단 기준의 공모 규모는 약 195억 원, 예상시가 총액은 약 1,948억 원 되겠습니다. 유통가능 물량이 많아요. 46.62%나 되고요. 기존 주주 비율도 36.92%로 매우 높고요. 유통가능 금액도 약 889억 원대. 네,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리한 조건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넘어가서 샤페론 볼게요. 네, 샤페론은 염증 복합체 억제제 플랫폼과 나노바디 항체 개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염증 질환을 타깃으로 하는 그런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고 있어요. 네, 나노바디가 뭔지는 제가 써놓은 글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회사 염증이 개시되는 단계부터 증폭되는 단계까지 광범위하게 염증 억제가 가능한 신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으로는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코로나19 폐렴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정도가 있습니다. 지난해 국전약품과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올해 4월에는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의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40억 원 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술 이전 건들이 반영이 되면서 2022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82%나 급증했네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또 수익으로 연결이 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 기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가를 산정할 때 25년 추정치, 또 추정치죠? 30% 할인율로 땡겨왔어요. 그나마 적용된 할인율이 30%로 가장 높긴 하네요. 그리고 주당 평가가액에 적용한 할인율도 높습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39.7%, 매우 높은 편이죠. 상단 기준으로 40%에 달하니까. 그럼에도 이 공모가가 적정한지 그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신주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공모가 밴드는 8,200원에서 1,200원.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280억 원 공모하고요. 예상 시가 총액은 약 2,26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통 가능 물량 29.13%고요. 기존 주주 비율 16.77% 정도가 존재하고요. 유통 가능 금액은 660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좀 약간 다 애매한 수준입니다. 넘어가서 모델 솔루션 보시죠.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디자인을 그대로 만들어 드린다 라는 회사예요. 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할 때 원하는 디자인의 시제품을 미리 만들어 볼 거 아니에요. 그때 높은 퀄리티로 토탈 제작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모델 솔루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고가의 3D 장비로도 구현하기 어려운 하이 피델리티 분야에서 정교하게 만든 프로토타입으로 글로벌 기업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있대요. 프로토타입이 시제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의 글로벌 기업들과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들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레퍼런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모델 솔루션의 강력한 경쟁력이 되겠죠. 네, 실적을 보면 꾸준히 순이익을 달성하고 있다는 게 그냥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앞에서 계속 적자 기업들만 주구장창 봐서 그런지. 2020년에는 코로나로 해외 매출이 감소하고 물류 차질을 겪으면서 원재료 값이 상승해서 실적이 조금 부진한 경향을 보였는데요. 2021년에 빠르게 회복한 모습이고요. 22년 반기 기준으로는 그냥 전향한 실적을 낸 것 같습니다. 네, 이익 실현 기업이기 때문에 미래 추정치를 쓰지 않았네요. 공모가를 산정할 때.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을 적용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도출했고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32.82%로 높은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해 줬습니다.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이렇게만 봤을 때 공모가는 무난하게 산출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신주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공모가 밴드는 24,000원에서 27,000원을 제시했네요. 유통 가능 물량도 15.23%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기존 주주 비율 0%입니다. 기존 주주 없어요. 유통 가능 금액도 263억 원으로 매우 가벼운 종목에 속하고요. 그래서 유통 물량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이네요.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원탑. 우선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종목입니다. 매달 워밍업 영상 할 때가 좀 고비가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중력에도 한계가 찾아올 테고요. 네, 이노룰스인데요.
디지털 전환 자동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기업들이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프로그램 코딩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요. 이런 작업들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제품들, 그런 소프트웨어 제품들을 보유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제품들 간단히 설명을 적어뒀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금융권에 적용될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봤을 때 작년에 상장했던 플래티어다 ITIG 이런 기업들과 비슷한 사업 영역을 영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을 보면 꾸준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중이고요. 당기순이익이 매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칭찬할 만한 대목이네요. 공모가는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에 퍼 23.51배를 적용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했고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17.39%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공모가 밴드를 계산한 겁니다. 할인율이 조금 낮네요.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한 대신에 할인율은 낮은 편이다. 자, 구주 매출 11.55%가 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가 내놓은 주식이고요. 공모 규모도 약 144억 원으로 매우 작고 예상 시총이 1,000억 원도 안 됩니다. 근데 유통 가능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42.33%. 기존 주주 비율이 20.99%나 되고요. 워낙 시총이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유통 가능 금액은 272억 원밖에 안 됩니다만 유통 가능 물량의 비율과 기존 주주 비율은 높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9월 공모주 지금까지 봤던 일반 종목들 한꺼번에 한번 보시죠.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종목이 3개입니다. 썬바이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WCP. 근데 판매 청구권이 부여됐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기업 분석을 제대로 하고 수요 예측 결과까지 잘 참고해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 중에 썬바이오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가벼운 종목들이 유독 좀 많이 보입니다. 유통 가능 금액 200억 원대인 게 핀텔, SBB테크, 모델솔루션, 이노룰수가 있었고요. 제가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RP바이오도 355억 원 정도로 좀 가벼운 종목에 속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는 다른 것보다는 좀 일정이 겹칠 때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RP바이오, 핀텔, WCP 중에서는 우선 WCP에 중점을 두되 가성비 청약을 생각하고 남는 자금은 RP바이오나 핀텔 중에서 선택을 해서 또 청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례까지 생각을 한다면. 둘 다 가벼운 종목이라는 점에서는 메리트가 있기는 하고요. 또 상장일은 WCP와 겹치지 않을 것 같거든요. WCP는 9월 30일, RP바이오와 핀텔은 9월 29일. 그리고 마지막 주에 겹치는 일정들, 플라즈맵, 샤페론, 모델솔루션, 이노룰스. 이 중에서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면서 유통 물량과 유통 시총 측면에서 가장 좋은 조건인 종목은 모델솔루션이었어요. 이노룰스도 마찬가지로 200억 원대 종목이기는 한데 유통 가능 물량이 40% 이상이고 기존 주주 비율이 20%가 넘어가기 때문에 얘보다는 모델솔루션이 구조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워밍업 영상이고 저도 막 수박 겉핥기식으로 훑어봤기 때문에 정확한 우선순위를 정하지는 않겠고요. RP바이오, 핀텔, WCP, SBB테크, 모델솔루션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살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증권사별로 9월 IPO 기업들 정리해둔 표니까 보시고 미리 챙겨둘 계좌가 있으면 만들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길어져서 마무리는 누구보다 빨리 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에는 조금 더 자주 만나요.